안녕하세요. 정치평론 일을 하고 있는 박시영이라고 합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정치인 많지 않죠. 가슴으로 뜨겁게 일하는 정치인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의원은 좀 다릅니다. 행동하는 양심, 민주당의 강두구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두구입니다. 네, 오늘 강두구 의원님과 한 해 동안 의정활동 어떻게 해왔는지를 쭉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 좋습니다. 네. 의정활동 굉장히 활발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법안 발의에도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입법은 무엇인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법은 아니고 결의안을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제가 2021년 10월에 네. 현장 실습 중에 사망한 학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수로 갔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다시는 우리 아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현장 실습 받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꼭 좀 해결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고 우리 국회의원분들한테 친전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100명의 국회의원분들이 함께 해주셔갖고요. 현장 실습 관련해서 두 가지 안전한 좀 현장 실습 조건을 만드는 부분이랑 두 번째는 공공기관에서 현장 실습을 좀 개방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는데 그 어떤 법보다도 이 촉구안을 낸 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 네네.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이죠? 예, 상임위가? 그렇습니다. 교육입니다. 전반기도 교육이었나요? 전반기도 교육이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특별히 이렇게 교육위를 그 상임위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 그 아주 안 좋은 모습들 네. 이런 모습 보면서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아이들한테 그 따뜻함을 주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네. 안 좋은 부분들을 더 봤기 때문에 이 교육 현장이 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도연할 때도 교육위를 4년 동안 했고요. 국회에 와서도 교육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쓰신 겁니까? 그 안에 적은 거를 혹시나 이렇게 국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춰질까 봐 우려돼서 제가 지웠습니다. 강덕구 죄송한 마음 잘못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모든 분들에게도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저 누소속을 파면해 주십시오. 저는 이 교권 문제를 학생 인권과 대립적 관계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교사 포함해서 교육 주체들의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학부모 연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윤건영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 적극 동감하고요. 동의합니다. 국민들은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문대성 의원 박사 논문 표절 의혹입니다. 그때는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자료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24일 걸렸어요. 24일. 우리 국민대 총장이 아십니까? 네. 예, 지금 얼마 걸렸어요? 392일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걸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김건희는 392일이나 걸리고 문대성은 24일 소요되고 우리 강사분들은 강사법 시행 이전보다 더 상황이 열악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강사법 만들어진 이유나 이전이나 갖출 수밖에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이 처우 개선비를 살릴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회 예산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상임위와 국감장에서 활약한 영상들을 우리가 만나봤는데요. 야, 이 영상 보니까요. 대단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특히 웃기고 있네. 요게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제가 운영위원회 국감장에서 김대기 비서실장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이태원 참사 책임에서 잠시 모면할 수 있지만 5년 후의 역사가 당신들을 다시 소환할 수 있다. 결국은 대통령이 다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은혜 수석이 웃기고 있네라고 메모를 한 게 기자회의에서 발견되고 그게 이슈화 된 거죠. 결국 퇴장 조치 당했죠? 퇴장 조치 당했죠. 네. 네. 평소에 좀 소탈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문제 제기할 때는 화끈하게 하는구나. 투사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 투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니 싸울 때는 싸운다. 아, 예, 이게 야당 소름 아닌가요? 그렇죠. 자, 원내 부대표로 활약하고 계시는데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그 상임위가 국회 운영이지 않습니까? 운영위, 예. 운영위에서 또 예. 목소리를 좀 많이 높였습니다. 예. 자,
화면을 한번 좀 만나볼까요? 윤석열 정부는 과거 검찰이 김학의를 김학이라고 부르지 못했듯이 바이든을 바이든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국민 모두가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당을 여당이라고 부르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당의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진솔한 대국민 사과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야말로 초당적 협치로 민생, 안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정치가 희망의 메시지를 만들어 줄 건가? 이게 정치의 역할 아닙니까? 그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의 같이 상의하시죠. 예. 두 가지 영상 다 만나봤습니다. 원내 대책 회의를 하면서 좀 협치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시인해라.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신네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고 여당을 여당으로 인정 안 할 수도 있다. 저는 뭐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치도 여전히 유효하고 주장. 그럼요. 예. 야당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정치의 실종을 가져온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합니다. 정치의 시작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국회 교의원 한 명으로서 이 현실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초등학교 만 5세 연령 하향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로 하향하는 정책에 대해서 응답자 9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철회 입장을 발표하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그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됩니다. 65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그게 이제 언론에 예. 기사화돼서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입학 연령 만 5세로 낮추겠다. 정부에서 나서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하고 강력하게 철회를 촉구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이슈화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철회가 됐죠. 네. 어떻게 보면 마지막의 결론은 어떤 것도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치는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어설픈 정책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회에는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모임이 있는데 안양천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어떤 모임입니까? 예, 우리 안양천이 서울로 따지면 4개 구가 있고요. 경기도로 따지면 4개 구가 있습니다. 아, 8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안양천을 통해서 시민들이 쉼터가 되고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저희들의 꿈입니다. 자, 의정활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 상복이 터졌습니다. 보니까 뭐 2년 연속 당에서 상도 받았다고 하던데요. 어떤 상입니까?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관련해서 제일 그 잘한 의원들한테 주는 상인데 작년 올해 연속으로 2번 받았다라는 건 그 어떤 상보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눈에 띄었던 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 언어상. 언어는 그 사람의 품격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험한 말은 안 쓰는데요. 예.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는 네. 제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돼갖고 예. 김대기 비서실장을 보는 순간 욱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보는 순간 이 화나고 이래서 예. 이게 좀 하여튼 내년에는 제가 조절을 잘 해보려고 아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조절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매력입니다, 의원님의. 네, 욱하는 거 계속 이어주십시오. 아니 그래도 조절해야 됩니다. 예.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양시 만안구라고 하면 그 안양 1동부터 9동까지, 9동까지. 예, 속수 1동부터 3동까지, 박달 1동부터 2동까지. 안양시 만안구가 어떤 지역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만안구는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인데 신도시에 비해서 도시 인프라는 약간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따뜻한 인간미가 있고요. 정이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안양은 만안구와 동안구의 동반성장이라는 큰 틀에 대한 공약과 방향성을 잡고요. 만안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게 안양역 앞 폐건물 철거. 굉장히 오랫동안 예. 폐건물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년 동안 짓다가
그야말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었는데 저거를 제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법안을 개정하고 세대호시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철거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예술공원이 빗장을 풀었다. 안양예술공원 안에 서울대수목원이라고 있습니다. 개방이 안 된 서울대수목원을 개방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한번 개방을 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약 열흘 동안 개방을 했는데 상시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네. 서울대랑 교육부랑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둑구와 함께하는 만한 소통의 날, 줄여서 강만소. 한 달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있으면 민원을 듣고 시의원, 도의원들과 같이 해결하고 그리고 대안을 만들고 이렇게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 교육지구 관련된 일들도 해오고 있다. 그러니까 미래교육지구 같은 경우는 안양이 18개 권역으로 나눠서 교육과 관련된 비전을 만들어가는 네. 안양시와 교육청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지역의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총선에 출마할 때 네. 약속했던 공약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네. 상당 부분 이행이 다 됐습니까? 공약을 완수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공약 점검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께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게 네. 필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사업하다 보면 예산이 중요할 텐데. 예. 지금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많이 확보하셨네요.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도비와 관련된 부분도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살기 좋은 우리 만안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 네. 주민들의 바람 속에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은 과연 강둑구 의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만나보는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강득구 의원님은 그 교육에 관련돼서 저희가 불편함, 어려움이 있을 때 강득구 의원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꼭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것을 잘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의원님으로서 저희가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득구 의원님 파이팅! 40년간 그 닫혀있던 서울대 수목원을 드디어 개방하게 됐습니다. 강둑구 의원님께서 저희 그 어려움을 들으시고 강 의원님께서 그 추진해 주신 그 힘으로 결국은 서울대 수목원이 개방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시민들, 상인들 모두가 강둑구 의원님의 그 고마움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 IMF 시대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난 거죠. 골조만 올라간 상태에서 중단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이 가림막으로 쌓여있어 깨끗해 보입니다만은 전에는 골조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흉했죠. 더군다나 이 앞에는 안양역이고 관문인데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그렇고 안양 시민도 그렇고 안양을 내리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저 건물이거든요. 굉장히 흉한 골조만 있다 보니까 안양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보기 흉한 흉화루다가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그게 24년입니다. 저것이 철거된다니까 이제 속 시원하고 2021년 3월 장기방치 건축물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이 원스퀘어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안전하게 철거해서 온전하게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강둑구 의원님 포함해서 우리 저희 시도의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이제 강둑구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온몸을 다 바쳐서 일을 한다 그런 어떤 느낌을 강렬히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께 마지막 한 말씀 남겨주시죠. 하루에 한 저녁에 4-5군데 일정을 소화하는 것 같아요. 건강 챙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정치하는 기반은 지역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시민들은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다. 무한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에게 늘 해주시는 말씀은 열심히 해라. 제대로 해라.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역할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만안구 그리고 안양의 희망, 비전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강둑구 지켜봐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둑구 의원님의 의정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